유형자산의 개념.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보면 당좌자산 되게 오래 했다가 재고자산 아주 짧게 끝났죠. 유형자산 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4시간이 본 수업인데, 유형자산의 주제는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조금 다분히 수학적 부분이 좀 들어갑니다. 일단 오늘은 요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개념. 첫 번째, 사용할 목적. 두 번째, 물리적 형태가 있는. 세 번째,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라 예상.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죠. 세 가지 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예외 부분을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친구 둘입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친구 둘이. 얘네들은 시험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무엇인가에 나오는 정답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토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맞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만들어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 하락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유형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딱 유일한 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보시면 제가 감가상각 누계이라는 그 계정을 플러스 1이라고 표현했어요. 플러스 1. 근데 토지는 감가상각 누계가 없으니까 플러스 1의 개념이 없어요. 토지 다음 번호가 바로 건물이에요. 토지 다음에 바로 건물이 들어옵니다. 건물 뒤에는 플러스 1이 있고 이런 식인데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취득세, 등록세는 처음부터 그랬죠. 취득세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고. 그때 새로 끝났지만 얘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입 부대 비용 또한 취득가액에 포함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입하는 부대 비용도 취득가에 넣는다. 여기는 어떤 목적이었죠? 사용할 목적. 두 번째, 물리적 형태가 있는. 없으면 똑같은 개념인데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걔는 무형자산이 되는 거죠. 무형자산 아주 간단하죠. 유형자산을 배우고 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비교했을 때 이 부분 형태가 있고 형태가 없고 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종류 다들 들어봤죠? 건설 중인 자산, 토지. 이건 좀 처음 들어보네. 들어봤어요? 제 친척 중에 충몰이라고 있는데. 재미없군요. 구시죠. 충물. 우리는 어떤 단어로 알고 계시냐면 구조물. 영어로 말하면 스트럭처. 구조물 형식입니다. 그런데 얘랑 비슷해요. 이제 느낌은 건물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구조물이고 구축물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물.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상, 담벼락, 분수대, 이런 것들, 구축물. 짓긴 지었는데,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많이 썼던 거고, 토지, 얘는 이제 만들고 있는 무엇인가를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차후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기계장치가 될 수도 있고, 차량 운반구가 될 수도 있고, 구축물이 될 수도 있고, 비품이 될 수도 있고, 차후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는 통상 얘가 이제 건물로 되는 형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토지는 대지, 임야, 논밭 등인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땅입니다, 땅. 고유 목적에 따라 토지가 유형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재고자산이라면, 내가 토지를 판매하는 업자라면
얘는 재고 자산이 되고, 얘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투자 부동산이 되고, 토지가 답이 토지가 될 수가 있고, 토지가 답이 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에서 토지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다라고 되면 상품이 정답이에요. 토지가 답이 아니라고요. 이해가시죠? 토지를 투자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렇게 토지를 구입하면 투자 부동산으로 답을 쓰셔야 돼요. 투자 부동산.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꽉 적어놓은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제 한번 볼게요. 대한부동산의 공장 신축에 여기 키워드죠. 사용할 토지를 사용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토지가 정답이 되죠. 취득세 얘도 토지가 정답이 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오른쪽에 현금이 나가고 왼쪽에는 토지 505만 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가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대로 판매할 토지를 이렇게 하면 얘가 상품이 되고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하면 답이 투자 부동산이 정답이 됩니다. 투자 자산에 들어가는 투자 부동산. 그런데 이제 시험 치러 가면 운전면허증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운전할 때가 시야가 좁죠. 근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이드 미러를 봐라 이렇게. 근데 사이드 미러를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 초보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죠. 사이드 미러를 축축 이렇게 보죠. 그리고 나서 상상을 합니다. 금방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백미러도 한번 보라고 했던 교육이 기억나서 백미러도 봅니다. 착착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야가 좁죠. 처음 운전하시는 분은. 저도 저 첫 기억에 처음 운전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이 어깨가 귀에 닿았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경직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운전을 뭐 아주 간단하게 하죠. 아주 이 사람이 마음을 놓고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거거든. 운전 사고도 언제 제일 많이 난다라고 하냐면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사고 난다 이런 말을 해요. 안심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 때문에. 긴장을 풀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시험장에 가면 얘가 안 보입니다. 시야가 슉 좁아져가지고 요거만 딱 보여요. 토지에서 답을 못 쓴다? 토지 해놓고 이제 시험장 나오면 이제 얘네들 보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가. 이해가시죠?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토지가 딱 보이면 의식적으로 앞에 글자를 좀 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좀 나와요, 얘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이렇게 해도 토지가 답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 쓰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은 건물, 공장, 빌딩, 아파트. 바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산 4억으로 여기 나오죠? 사용하기 위해 대한부동산으로부터 건물을 500만 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얘의 답은 뭐죠? 건물. 공인중개사 수수료 답은 건물.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때 들어갔던 부대 비용은 사는 가액에 넣는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누가 발행했죠? 내가. 답은 당좌 예금. 얘는 당좌 예금이 515만 원에 5만 원 더 했으니까 520만 원. 차변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은 건물 싹 싸잡아서 건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다음. 교량, 갱도, 저수지, 상하수도 더 있습니다. 등이니까. 본사 건물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고 설치대금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의 위치는 오른쪽. 분수대를 뭐라고 한다? 구축물. 기억이 안 나면 제 이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하고 엔터 탁 치시면 구 쫙 조인 되죠. 맞죠? 이제 프로그램 어제 만져봤으니까. 기계장치. 사례 바로 볼게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일 기계로부터 기계를 구입하고 설치비의 계정 과목은 뭘까요?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계장치예요. 기계장치가 배송이 되어서 날라와서 설치 딱 하고 얘를 시운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운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 설치하고 나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들어갑니다. 뭐 수수료 비용, 수선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료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들어갔던 보험료, 운반비, 뭐 톨비, 비행기 값 모두 다 설치비, 시운전비 전부 다 매입가에 넣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야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누구죠? 내가. 답은 당좌예금. 그 왼쪽에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기계장치. 금액은 320만 원.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죠. 여기도 이제 키워드 나왔죠? 여기를 보셔야 된다. 여기를. 사용할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에 들어오는 기능 과목은 기계장치. 대변에는 미지급금 써야 되죠. 맞죠? 지급어음이라고 해서 쓰면 안 된다. 거 하나 더 붙여주시고. 왜 미지급금이죠?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금방 했던 이야기가 이제 다시 한번 더 과거를 한번 거꾸로 가서 생각 한번 해보면 재고자산 거래인가 하면 예 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 두 개를 뭐라고 하죠? 매출채권. 매입일 때는 외상매입금 또는 지급어음. 매입, 채무,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다. 지금 거래가 유형자산 거래이다. 즉 재고자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답은 예 아니면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매입이기 때문에 미지급금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도 차량 운반구, 자전거도 차량 운반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여기도 나왔죠? 사용할 화물차 한 대를 화물차든 승용차든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전부 다 차량 운반구 계정 과목을 보고 얘가 어떤 차량이다 구분 안 됩니다. 현금으로 구입하다 현금 나갔고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은 차량 운반구. 익숙합니까? 이 계정 과목 이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 유지비랑 차량 운반구랑 헷갈렸어요. 저는 처음에 매입과 매출 때 헷갈렸으니까. 차량 운반구, 차량 유지비, 얘는 뭘로 끝나냐면 구로 끝나고, 유지비는 끝에 비로 끝나고 좀 헷갈렸어. 얘는 차량 운반구. 잘 안 쓰는 단어들이니까, 우리한테. 비품. 가장 많이 쓰는 개념 과목 중에 하나죠. 에어컨, 컴퓨터, 복사기, 일반적인 집기. 그래서 어느 책에는 집기 비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기 비품. 사무용 복사기 한 대를 20만 원의 외상으로 구입하다. 뭐가 들어왔죠? 비품. 대변에는 이때도 외상 매입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미지급금 거. 그 이유는 재고자산이 아니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 개념은 미완성된 XXX 보시면 됩니다. 또는 건설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험에는 이제 건물이 가장 잘 나오니까 ing 만들고 있다. 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친구다. 꼭 기억하시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 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쉬운 거는 현금 어디에? 오른쪽에 공사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 대금 중. 사실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사실은 개념이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답은 동일해요.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계약금 100만 원을 해도 답은 똑같아요.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 선수금 쪽인데 계약금이 선급금, 선수금이 안 되는 유일한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과거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있을 거예요. 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하고 선급금, 선수금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공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입금은 빌린 거, 이자는 이자 비용. 그래서 이 답은 빌린 것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다시 빌린 거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 맞죠? 근데 얘가 이자 비용이 답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 정답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를 이제 회계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차입금의 자본화라고 합니다. 차입금을 자산화시킨다 이 뜻입니다. 자본화의 의미는 자산 처리한다는 뜻인데 차입금을 자산화 처리한다 이런 거죠. 차입금의 자본화 원리 뭐 이런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즉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물 지을 때 공사 대금도 그 건물에 금액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들어갔던 이런 부대 비용, 이자 비용도 건설 중인 자산.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회식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식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목에 이렇게 술을 조금 넣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회식 없이 계속 생활하면 쳇바퀴 도는 듯이 하고 또 사람들 간의 오해도 좀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를 좀 풀어주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이 회식 문화에 대해서 과거에 보면 되게 좀 바뀌기 시작하죠. 어떤 식으로 바뀌죠? 막 이렇게 술만 먹다가 점점 찜질방도 가고 뭐 볼링장도 가고 회식 문화가 좋아지다가 그 이제 미투 나오면서 갑자기 회식 문화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회식을 남녀 따로 하기 시작하고 회사에서 뭐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이제 어떤 모임에 가면 이런 회사 분위기야 하면서 회사 분위기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회식이 점점 요즘 별로 안 좋죠. 회식 문화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회식 문화가 좀 좋게 변해야 되는데, 요즘 좀 분위기 안 좋아. 요즘 보니까. 어쨌든, 회식비,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회식, 한 잔씩 해줘야. 우리는 회식 언제 해요? 예. 공장 현장 근로자들의 회식비를 현금으로 결제. 현금 나가고, 여기는, 건설 중인 자산. 아시겠죠? 이것도, 건물 가격 안에, 건설 중인 자산 안에 들어간다. 공장 현장 일용 근로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의 급여. 일용 근로자의 급여를 원래 뭐라고 하냐면 잡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쓰는 답은 건설 중인 자산. 대충 느낌 이해하셨을 거예요. 얘가 완공이 되기 전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은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묶어 두었다가 마지막에 이런 작업을 하네요. 본사 사옥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현금 20만 원 나가고 일단은 이 현금이 이제 건물이 되는 거고 완공되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전부 다 쏙 대변으로 가면서 건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이 전부 다 건물이 된 거죠. 근데 이 이후에 발생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계속 차입금 이자가 계속 발생되겠죠. 돈을 다 갚진 않았겠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들어가는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이 이후에 들어가는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또는 접대비로, 급여는 잡급으로 이제 원래 계정 과목 찾아갑니다. 이 완공되기 전에 들어갔을 때만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 바로 나오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은 답은 재고자산이 되겠죠. 여기서 키워드는 1년이고요.
그다음 여기 키워드는 사용할. 여기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4번은 이제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약간 또 사용할 데 의미를 부여한 듯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사뿐히 맞춰줘야 되죠. 이런 문제는.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 잘 나옵니다. 정답은 토지.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까지가 유동이고 유형부터는 비유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유형자산 찾으면 답이겠죠.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뭐 찾으시면 되죠. 투자. 정답은 기계장치. 얘는 이제 당좌 다 당좌네요. 당좌 자산이 됩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가 유형 자산을 찾아라 라는 뜻을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죠. 여기에 사용할 맞죠? 그 다음 형태가 있는 만약에 없으면 무형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1년 이상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와요. 1년 이상 사용할 형태가 있는 답은 유형 자산을 찾아라. 판매용이란 글자 과감하게 날려주면 되죠. 다 날려주고 투자라는 말 과감하게 날려주면 되죠. 날리고 답은 그러면 2번이네요. 사무실 업무용 여기는 상품 운반용 차량 이런 것들을 유형 자산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 유형 자산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